저는 오늘 하버드에도 없는 AI 시대 최고의 학습법, 지정의 학습이란 책을 읽고 지정의 학습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 전반부에는 책을 읽기 전 저의 인식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후반부에는 이 책에 소개된 지정의 학습이란 게 무엇인지 그리고 책을 읽고 제가 알게 된 점과 느낀 점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편안하게 즐감하며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으로부터 7년 전쯤 우연히 다가올 미래의 세상의 총체적인 모습에 대해 잠깐 엿본 적이 있었다. 당시에 사내 봉사활동으로 팀원들이랑 퇴근 후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책 만드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내가 할당받았던 책이 미래학자가 쓴 세계 미래 보고서란 책이었다. 그 책은 미래의 각 영역에 걸친 변화 모습을 예측해서 종합적으로 요약해서 적어놓은 책이었는데 하나같이 내용이 너무 놀랍고 충격적이기까지 해서 당시에 나는 책 내용을 점자책 만드는 형식에 맞춰 워드에 타이핑하며 읽었음에도 뇌리에 콕콕 박혔었던 것 같다. 그 책에 쓰여 있었던 로봇과 생명공학의 발달, 식생활과 교통의 미래, 우주기술 발달, 기후변화, 그리고 변화의 파도로 바뀌는 미래의 학습 방향과 변화되는 사회의 모습 등은 당시는 코로나가 나타나기 한참 전이었고 줌이나 온라인 모임은커녕 지금은 아주 흔해진 유튜브조차 활성화되지 않은 때인 2014년쯤 봉사활동을 하다가 우연히 그 내용을 읽게 되었던 나로서는 상상이 잘 안 되기도 했고 이게 실제로 수십 년 내에 다가올 우리 미래의 모습이라고 하고 의구심이 들기도 했고 사람과 관계되는 변화엔 거부감이 들기도 했으며 지구와 기후변화와 관계된 부분은 한참은 있어야 일어나는 현실로 여겨지기도 했던 것 같다. 하지만 7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갑작스럽게 나타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강제적으로 사람들 간의 대면 활동이 제한되고 막히면서 온라인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그때 읽었던 책 내용이 문득 갑자기 다시 생각났다. 그 책에 적혀 있었던 미래 세계의 모습이 현재에도 이미 실현되고 있고 미래의 모습으로 가속화돼서 가고 있는 게 이제는 피부로 느껴져서이다. 미래의 모습 중 사람과 관계되는 변화는 특히나 걱정되고 두렵게 다가온다. 그 책에서는 2045년이 되면 생명공학의 발달과 로봇 기술의 발달로 누가 인간이고 누가 로봇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로봇과 인간이 닮아지고 급기야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초월하는 특이점이 올 것이라고 했다.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로봇 신경회로를 이식할 수 있고 로봇으로 태어났지만 인공신경세포를 장착할 수 있으니 닭과 달걀의 관계처럼 뭐가 먼저이고 뭐가 나중인지 혼란스러운 지점이 올 것만 같아 조금 두렵기도 하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무엇을 대비해야 할까? 우리의 아이들은 지금부터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 인공지능이 잘하지 못하고 인공지능이 따라하지 못하는 인간만이 가진 독특성은 무엇일까? 그게 다가올 미래라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단순히 안다라는 영역은 인간보다 인공지능이 더 넓고 깊은 내용을 빠르게 잘할 수 있는 영역이므로 조만간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나는 하버드에도 없는 AI 시대 최고의 학습법, 지정의 학습이란 책에서 그 대답을 찾은 것 같다. 어제는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회사 출근할 걱정 없이 주말의 여유를 가지고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AI 시대에 대비한 미래 학습법이 너무 와닿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던 것 같다. 그 책에서는 인공지능이 따라하지 못하는 인간만이 가지는 독특성은 바로 인간의 9번째 지능에서 나오는 통찰, 분별, 깨달음과 실천력이며 미래 AI 시대에 대비해 우리는 IQ와 EQ가 아닌 이 9번째 지능인 SQ, 즉 영성지능을 키워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책에서는 SQ는 IQ와 EQ의 토대가 되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근본적인 지능으로 IQ는 지적 영역, EQ는 감성적 영역에서 기능적으로 작용하는 지능인데 비해 SQ는 두뇌 전체를 사용하는 통합적 지능이자 내재한 개인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지능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 9번째 기능을 키우기 위한 툴로서 지정의 학습 방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책에서 말하는 지정의 학습법을 잠깐 소개하자면 지정의 학습법은 인간의 9번째 지능인 SQ를 개발하고 훈련하는 학습법이라고 한다. 지정의 학습 시 학습자는 매번 정해진 분량의 독서나 영상을 보면서 지정의를 수행해야 한다. 지에서는 정해진 분량의 독서나 영상을 보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이나 다시 재인식하게 된 것, 이전에 알고는 있었지만 더 분명하게 알게 된 내용을 기록하며 AI가 흉내내기 힘든 인간만의 깨달음, 분별, 성찰 지능을 기르는 훈련을 한다. 이때 글과 영상 내용에 대해 단순 요약 차원을 넘어서 앵커나 선생님이 되었다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녹음 녹화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저자나 만든 사람의 의도 파악이라는 미션을 한다. 정에서는 지를 통해 얻어지는 인간만의 감정을 쓰고 표현하는 훈련을 한다. 이때 감정이란 표현 그 자체보다는 그 감정에 진정성이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한다.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감정을 느끼는 주체가 살아온 삶의 경험이 바탕에 깔려 있고 그 경험을 기반으로 이성적 가치 판단이 들어간 무엇이므로 인공지능이 감정을 가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과연 진정성을 가지기란 쉽지 않고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지능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의의에서는 지와 정을 경험하게 된 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지와 다짐에 대한 부분이다. 그것은 실천할 수 있고 검증 가능한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아무리 바쁜 상황에서도 잠시 짬내어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을 만들고 그것을 계속 실천한다면 작은 그 습관들이 모여서 인간다움을 회복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한 변화를 만들게 된다고 한다. 나는 인간을 단순히 물리적인 신체 장기 조직을 가진 존재라고 정의하고 싶진 않다. 비록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은 3차원까지만 느낄 수 있지만 4차원에서 볼 때 인간은 근원 에너지와도 연결되어 있는 에너지적 존재이기도 하며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잠재의식과 내면 세계를 가진 존재라고 생각한다.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9번째 지능인 영성지능 SQ를 키우기 위해 지정의 학습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루 이틀 만에 길러지는 게 아닐 것이다. 하지만 지정의 학습을 학습 툴로 활용하여 꾸준히 SQ를 개발한다면 AI 시대 최고의 학습법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나는 그 작은 실천을 위해 서투르지만 이렇게 이 영상을 만들고 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